비둘기집 원리, 피전홀 증명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게요. 자, 수학이 계산이다. 자꾸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수학을 조금 왜곡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수학은 계산이 전부가 아닙니다. 수학은 철학의 일부이고, 철학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구나. 저렇게 생각하는 방법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참 좋구나 하는 이런 생각의 방식,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이야기죠. 하지만 생각하는 방식이 여러 종류가 있고, 각각의 방식에 따라서 어디에 사용하는 게 좋겠고, 이런 거에 대한 사실은 이제 구분이 다 있거든요. 또 실제로 사람이 그런 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피조널 증명법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런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도와주는 그런 생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방법인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렇게 하죠.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비둘기 집이 4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비둘기가 5마리가 있어. 한 마리는 하나의 집에 살아. 근데 누가 자기 집인지 잘 몰라. 그러니까 얘가 집이 얘인지, 얘가 집이 여긴지, 얘의 집이 여긴지는 잘 모르겠어. 음. 근데 이렇게 보는 거지. 아침에 비둘기들이 집 밖에 나와서 놀다가 집에 들어갈 거야. 집에 들어갈 거야. 숑숑숑 하고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야. 비둘기들이. 음. 그럼 당연히 집이 4개고 비둘기가 5마리면 비둘기가 한 마리 남겠지. 누가 남을지는 아직까진 모르겠지만 비둘기가 한 마리 남겠죠? 너무 당연하잖아. 그지? 그렇지. 비둘기가 한 마리가 남겠지? 이게 피조놀 증명이에요. 비둘기가 한 마리 남을 것이다. 나의 결론이죠. 비둘기가 한 마리 남을 것이다. 누가 남을진 나도 모르죠. 여기까지가 생각의 한계입니다. 원래는 이제 그 책에는 비둘기가 한 마리 모자른데 쌤이 좀 약간 바꿔봤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떤 사고방식인지 아시게 되시면 여러분들도 바꿀 수 있어요. 자, 비둘기 집이 4개고 비둘기가 3마리인데 비둘기가 자기 집으로 들어갈 거야. 누가 누구 집인지 모르니까 뭐 아무튼 들어는 가겠죠. 그러면 내가 집안을 들여다보질 못해서 비둘기의 집을 들여다보지는 못해서 누가 비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둘기가 아까 3마리 있었잖아요. 그럼 다 자기 집으로 저녁이 되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집 하나는 남겠네? 너무 허무하죠? 집 하나는 비어 있을 거야. 이게 쌤 결론이야.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그죠? 이게 비둘기집 원리를 이용해서 집이 하나 정도는 비어 있으리라는 것을 확신한 거죠. 쌤이 철학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네. 좀 어이가 없나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을 개발해 놓은 겁니다. 분명히 이거 하나 정도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를 배우는 겁니다. 내가 본 비둘기집 증명법은 이거랑 좀 다르던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 중고등학생 잘 풀으라고 문제를 더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면 아직은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를 구별하는데 조금 예민하지 못했다. 이렇게 앞으로 더 교육을 받고 학습을 통해서 그런 예민한 감수성을 길러갔으면 좋겠다. 이게 선생님들의 마음이에요. 자, 얘기 한번 해봅시다. 계속해서. 자, 또 다른 책에는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경기장에 좌석이 4,200개가 있어요. 표를 파는 사람이 표를 4,150개를 팔았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광경을 보고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나?
분명히 경기장의 관중석이 50개, 최소 50개는 남아 있을 거야 라고 예상하는 거죠. 관중석이 50개는 비어 있을 거야. 표를 이거밖에 못 팔았으니까. 그런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정확히 몇 번째 경기장 관중석이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피조노를 증명법을 써서 결론을 확실히 내린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을 비둘기집 원리라고 부르는 것이랍니다. 비슷하게 느껴지세요?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르게 느낀다면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그 감각기관이 그렇게 작동하는 거니까 쌤이 뭐라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좀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군요. 이렇게는 얘기를 한답니다. 마찬가지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우는 얘기를. 그래서 쌤은 이제 비둘기집 원리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쌤 개인적으로 최악의 경우 생각하기라고도 불러요. 최악의 경우 생각하기. 왜냐하면 그러니까 비둘기집 원리라는 게 이런 겁니다. 정말 좋게 생각해 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 결론밖에 안 나. 약간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의 길이가 모두 1이라고 하면 쌤이 이 여러분들이 보이는 격자 사각형에다가 점을 찍을 거야. 점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를 찍을 거야. 그래서 쌤이 여기 9개의 점을 찍을 건데요. 10개의 점을 찍을 건데요. 최소 2개는 그 거리가 루트 2 이하일 거야 라고 생각했어. 쌤이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단 말이야. 내 결론이 맞는지 확인을 해달라는 거지. 그러면 가장 나쁜 경우를 좀 생각해 줄래? 그러니까 내 정말 루트 2 이하가 되지 않도록 루트 2 미만이라고 할게요. 미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게. 정말 이 사람 얘기가 틀리게 하려고 애를 써볼게. 이렇게. 이것도 괜찮겠다. 틀리게 하려고 애써볼게. 근데 틀리게 하질 못했어. 저 사람 얘기가 틀렸다는 걸 보여주려고 정말 애를 썼는데 틀렸다는 걸 못 보여줬어. 그럼 무슨 뜻이야? 그 사람 얘기가 맞았다는 거지. 비둘기집 증명이란 이런 거예요. 정말 이 사람 얘기가 틀리게 하려고 노력해 볼게요. 여기다가 찍고요. 여기다가 지금 이게 1이잖아. 그지? 다행이야. 루트 2 미만일 거라고 했는데 그거 잠깐만. 점을 왜 이렇게 찍었죠? 점을 이렇게 찍습니다. 그러면 루트 2는 2보다 작아요. 여러분 여기가 루트 2입니다. 요만큼이. 지금 내가 찍은 점은 루트 2보단 컸죠? 그죠? 아직 이제 10개 찍어야 되는데 아직은 괜찮아. 이 사람 얘기를 틀리게 만들려고 애쓰는 중이야. 모퉁이에 막 찍어요. 4개밖에 안 찍었는데 아직까지 이 사람 얘기 틀린 거죠. 그죠? 이제 10개를 찍었을 때도 그럴 수 있는지 막 고민하면서 어디다 찍을까? 이 사람 얘기 틀리다고 만들어야 되는데 하고서 고민하면서 찍는 거야. 뭐지? 모든 점의 최대 먼 게 여긴데 아직까지는 루트 2 괜찮아. 살아있어. 루트 2 미만이라 했는데 아직은 루트 2니까 루트 2 미만인 거는 아직은 없는 걸로 보여. 5개 찍는 동안에는 괜찮았어. 다 멀어. 이제 어디다 찍어야 계속해서 루트 2 미만일 거야 란 말이 틀리도록 할 수 있을까? 어디다 찍을까? 여기다 찍을까? 그럼 이건 루트 2보다 가까운데? 여기다 찍을까? 이것도 안 되고. 여기다 찍을까? 그럼 얘네가 가깝고. 망했다. 10개를 찍지도 못해서 이제 내가 어디다 찍든지 간에 항상 루트 2보다 루트 2이거나 루트 2보다 작은 거리가 되는 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최소 2개의 점은
거리가 루트 2 미만일 거야 라는 이 사람의 예언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 소름 돋아.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나의 이 행동이 피전홀 증명법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내 얘기를 이제 믿을 수 있는 되게 자연스러운 결론이 나왔잖아요. 틀리게 하려고 애써 봤는데 틀리게 하지를 못했어. 이 사람이 줄여도 사실은 내가 틀리게 할 수가 없어요. 6개의 점을 찍으면 최소 거리가 루트 2 미만인 게 있을 거야. 이래도 정말 5개 찍고 나서 어디든 이제부터는 다 루트 2 미만인 상황이 되는 거니까 6개의 점을 찍을 때 최소 루트 2 미만인 게 있을 거야. 맞는 얘기라는 거를 맞구나. 됐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이제 좀 증명답게 쓰면 최대한 멀리 떨어지도록, 교과서랑은 조금 다른 말투죠. 멀리 떨어지도록 점을 보이는 바와 같이 찍겠다, 또는 A, B, C, D 자리에 찍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로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찍으면 위와 같은데, 옆에 있는 그림과 같은데, 그 이후에 어디든 점을 찍게 되면 루트 2보다 작은 점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또는 좀 더 자세히 얘기하고 싶으시면 점을 A, B, C, D, E에 찍었다. 그리고 임의의 점 P를 어디엔가 찍을 텐데 해서 어디든 찍으면, 좀 구어체로 적고 있어요. 문서에 적듯 포멀하게 적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디든 찍으면 거리가 루트 2 이하인 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좀 더 뭐 또 다르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여기 1, 2, 3, 4분면으로 나눠서 1, 4분면에 찍으면, 여기 찍으면 얘네 둘이 거리가 루트 2 이하고 얘도 거리가 루트 2 이하고, 2, 4분면에 찍으면 PA가 루트 2 이하고 또 PE가 루트 2 이하고, 이런 식으로 시시콜콜이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쌤은 누가 정답이다 말은 못하겠어. 쌤은 다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증명의 본질을 제대로 꿰뚫었잖아요. 나머지 설명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설명 딱 하는 거 들으면 금방 티가 나요. 그 사람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피전홀 증명을 이용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걸 뭐 A에 찍었다, B에 찍었다, C에, D에, E에 찍었다라고 말해도 좋고, 아니면 그걸 그림으로 보여줘도 좋고요. 말로 잘 사람을 설득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말로 설득하는 거는 뭐 시험지에 답안을 적기에는 조금 어렵겠네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돌아와서, 자, 피전홀 증명법 쪽 비둘기집 원리를 이용해라 하면은, 자, 여기 이제 이 문제가 뭔지 좀 못 봐서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은 서로 간의 거리가 4 루트 2 이하인 두 사람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 방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제 다시 한번 좀 해설을 해드릴게요.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뭐 서로 간의 거리가 4 루트인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고 이제 이 사람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틀리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처럼 생각해 달라 이거죠. 그러면 그게 바로 피전홀 증명법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하는 행동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았나요? 이게 생각의 방식이라니까. 이게 계산은 조금 이런 생각의 방식을 뒷받침하기 위한, 도움을 조금 받기 위한 도구일 뿐, 핵심은 철학에 있어요. 이렇게 사고하면 올바른 결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10개의 점을 찍는다는 말 같아요. 방이 있고 여기의 길이는 4씩.
그럼 이제 10개의 점을 찍는데 누군가는 4루트 이하의 거리를 가진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고 했죠. 대각선의 거리가 4루트인데 참고로 대충 우리가 감을 잡기 위해 이 정도의 거리가 4루트인데 라고 생각하고요. 사람들을 4루트 이하의 거리인 사람이 있다. 최대한 없게 하려고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찍고요. 여기에 찍은 거리가 이미 8이니까 다음 이쪽이 4루트이잖아요. 뭐 한 이쪽에 이쪽 끝에 좀 찍어주고 사람을 이쪽에 배치하고 막 이렇게 최대한 좀 떨기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죠. 쌤 스타일이에요. 최대한 떨겨 놓겠습니다. 그럼 이제 4루트이보단 좀 크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이제 9번째 사람을 어디다 이렇게 좀 세워야 되는데 9명이구나. 10명이 아니라 9명을. 근데 여기다 하면 얘랑 가깝고 여기다 하면 또 얘랑 가깝고 여기다 하면 또 얘랑 이렇게 4밖에 거리가 안 되니까 4루트보다 길지 않고 또 얘랑도 가깝고 이 방에 있잖아. 무슨 수를 써도 지금 사람을 다른 4루트보다 더 멀리 있게 하기가 어려운 거야 지금. 약간 이런 기분? 또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럼 여기다 가운데다 딱 세우면 사람들이 다 사르투이보다 멀지 않느냐 정 가운데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신 거죠. 왜? 지금 목표가 뭐니까 최대한 이 사람 말이 틀리게 하려고 하니까 머리를 진짜 잘 쓴 거예요. 이렇게 하면 9번째 사람도 이 사람도 사르투이보다 더 간격을 길게 만들 수 있다. 이게 지금 얼마지? 4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런 그림을 그리셨지? 머리를 잘 쓰신 게 아니라 그냥 가정을 하신 거구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사루티보다 작은 사람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쌤이랑 좀 스타일이 다른 분이네요. 근데 이미 이렇게 되면 사루티보다 작은 사람이 있는데 왜 뭐 이렇게 반드시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약간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약간 설득력이 떨어지는 풀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쌤도 그렇게 좀 질문할 것 같아요. 이 풀이를 만드신 분한테 이미 4루트보다 작은 사람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막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런 상황에서 부연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네요. 쌤 스타일로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최대한 4루트보다 멀리 떨어질 수 있게 노력해다오. 모든 방에서 4루트보다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다오. 그랬죠?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 사람 그리면서 얘 신경 쓰고 얘 그리면서 쟤 신경 쓰고 여기다 못 그렸죠. 왜? 벌써 거리가 4루트보다 가까우니까. 이제부터 내가 뭘 그리든지 간에 누군가는 4루트보다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얘랑 멀리 떨기기 위해 이쪽으로 오면 또 얘랑 가깝고 얘랑 떨기려면 또 얘랑 떨어뜨려 이쪽으로 오다 보면 또 얘랑 가까워지고 진퇴양난이구만. 9번째 점을 찍는 순간 어떻게 돼? 누군가와는 가까워질 수밖에 없네. 피할 수가 없네. 약간 이런 느낌, 그죠? 피할 수가 없네. 요런 느낌. 그래서 이런 느낌을 가지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4루트 이하인 점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있다고 인정해야지 해서 생각을 이렇게 결론에 딱 도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약간 이런 생각의 방식을 우리가 비둘기집 원리라 부른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면 좋겠고요. 다 같은 맥락으로 한번 얘기를 해본 것이랍니다. 이런 내용들은 교과서에 없던데 어디 있나요? 독서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인터넷도 많이 좀 돌아다니고 백과사전도 좀 많이 읽어보고 그래야지 교과서나 문제집만 들여다보면 답이 없습니다. 문제집과 교과서는 다이어트를 최대한 많이 시킨 책이거든요. 정말 최소의 설명으로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깔끔하게 설명한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제가 그렇게 풍부하진 않아요, 쌤이 볼 때. 그러니까 읽을 거리가 풍부한 책은 아닙니다. 그런 책을 보면서 많은 것을 알려고 한다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쌤한테는. 쌤은 이제 책을 좀 많이 읽었어요, 이것저것. 예, 여러분들도 수학 관련 책들을 좀 많이, 뭐 쌤은 이제 수학 역사책을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은 또 어떤 걸 재미있어 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좀 그 배경 지식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독서를 통해서 또 좀 이제 많은 지식을 좀 이렇게 풍부한 경험을, 간접적인 경험들을 좀 이렇게 습득하다 보면은 교과서에 나오는 어려운 얘기들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비둘기 집 원리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은 여기까지